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세안에 닥친 현실과 쇠퇴하는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이후의 국제 질서의 붕괴는요, 아세안의 중심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세안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전통적 및 비전통적 주요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세안 중심성은 지난 10년 동안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세안의 중심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것은 아세안이 내부적으로는 아세안 국가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안정자로서 또 외부적으로는 지역 내 중견국과 주요 강대국들을 참여시키고 안주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아세안이 지역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0년대 이후 동남아 내의 각종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요, 아세안의 내부 기능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아세안의 외부 관련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냉전 이후 초강대국 간의 경쟁의 완화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아세안 주도 플랫폼의 성장에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왔습니다. 아세안 지역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등등이 바로 그런 결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 아세안의 그런 효과는 점차 효율성을 상실해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 ICS에서 발간된 동남아시아 현황 2025년도 보고서에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응답자들 사이에서 주요의 관심사는요, 아세안이 갖고 있는 관성적인 성격과 또 비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적, 경제적 역학에 대응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그 설계자이자 주도자였던 미국에 의해서 이미 뒤집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자주의라든지 자유무역 국제규칙 및 기본 준수 등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좁은 자기 이익에 초점을 맞춘 외교 정책을 선호하는 보다 거래적인 외교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도 국제 질서에서 자신의 소위 정당한 위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일방적 행동을 취해서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중국해, 또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움직임은 국제 질서를 지배하는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세안이 주도했던 지역 메커니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게 사실인데요.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쿼드라든지 오커스 같은 소규모 다자간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주권, 영토 보전, 국제법 같은 기본 원칙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됐고요. 아세안은 지역 안보 역학 변화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아세안 중심성, 소위 아세안 중심성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급격하고 충격적인 변동 속에서 저는 아세안이 중심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지역 관련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금년 초 아세안의 남중국해 행동 강령에 대한 세 번째 독해가 완료되었지만 중국과 아세안 내부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중요 문제로는 행동 강령의 지리적인 범위, 또 합법성, 분쟁 해결 또는 위기 관리 도구로서의 기능 등이 있습니다.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과 다양한 청구국들, 특히 필리핀과의 보복 조치로 인해서 협상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역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죠. 아세안은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과 또 연안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침범이 우발적 충돌을 초래하고 지역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우회해서 필리핀은 미국,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인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겠지만 현재의 지역적 불안정을 더 악화시킬 위험성도 있죠. 남중국의 행동강령 협상이 빠르게 해결될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아세안은 다양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수행되는 공식적인 상호작용인 트랙 1 외교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세안은 다양한 트랙 1.5 또는 트랙 2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관련국들의 경쟁적 주장들을 이해하고 또 신뢰를 구축하는 데 창의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용한 제안은 트랙 1 프로세스에 통합될 수 있겠죠. 이 접근 방식을 통해서 아세안은 중국의 공식 행동강령 협상에서 보다 통일된 입장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와 극한적인 날씨는 동남아 지역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필리핀과 미얀마 등에서 나타나는 그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죠.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 차원에서 아세안 환경장관회의 또 아세안 환경고위관리회의를 통해서 여러 대화 파트너와 다양한 기후 관련 기관들을 참여시켰고요. 국가 기후행동계획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아세안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별 할당된 기여를 제출하면서 UN 기후변화 협약과 또 파리 협정에 꾸준히 헌신해 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집단적 대응에는 그런데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2009년에 기후변화 전담기구로 설립된 아세안 기후변화 실무그룹은 기후 상황을 조정하고 연간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 이상의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이 그룹은 아세안의 부문별 기구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우려를 중앙 집중하고요. 대화 파트너의 지원을 촉구하면서 자원이나 자금 조달을 재조정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동남아 지역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아세안이 보다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면 강력한 집단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초국가적 범죄 문제입니다. 기존의 초국가적 범죄와 또한 급속한 기술 발전은 서로 융합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불법 경제 운영 범위는 크게 확장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새로운 차원의 도전 과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조직적인 집단적 인신매매가 늘어나는 것이 이러한 추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늘어나는 인신매매 범죄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현재는 아세안에서 아세안 초국가적 범죄장관회의와 또 초국가적 범죄 고위관리회의 이 두 개의 조직이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감독과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세안의 그 합의 기반 운영 방식의 한계로 인해서 제도적인 허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 간의 국가가 역량의 격차는 조직의 협력적 대응을 저해하고 현재의 노력 정도로는 그래서 크게 부족하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대를 모아왔던 아세안 초국가적 범죄센터를 감시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중앙집중식 허브로 설립을 한다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세안의 잠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채택된 인신매매 방지 행동 계획은요, 사기와 관련된 인신매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세안 초국가적 범죄 고위관리회의는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와 또 많이 협력해야 됩니다. 또한 중국과 같은 대화 파트너와의 협력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외 강대국들과 협력하는 아세안의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아세안은 이러한 모멘텀을 활용해서 기술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세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 속에서 시급한 지역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남중 국해 문제, 기후변화 문제, 초국가적 범죄 문제에 특별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도전 과제를 잘 수행한다면 아세안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을 발휘한다는 진정한 지역의 리더십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세안이 바라는 또한 아세안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아세안 중심성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쇠퇴하고 있는 아세안 중심성을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까지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